네, 반갑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이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려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뭘 확인하라네. 자, 자, 이게 전국으로 지금 줌으로 방영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정확하게 오늘 사실은 줌으로 안 하면 조금 뒤에 저희 애들 이제 미국 출국하기 전에 얘기도 좀 하고 하랬는데 그냥 딱 잘라서 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제가 야, 한 번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덥다라는 느낌 없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정말 애쓰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덥네요. 올해는 더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사까지 했는데 이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이사한 집이 더운 거야? 아니면 날씨가 더운 거야?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너무 덥다고. 그래서 지금 밤에는 에어컨을 끄고는 잠을 못 자요. 옛날에는 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끄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면서요. 올해가 제일 시원하대요. 내년부터는 더 더워진대. 저는 어머 어떡하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름에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작은 아이 오늘 비행기표를 끊었거든요. 끊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년 6월 15일 날 한국 오는 비행기를 끊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한국 오지 말라 할까? 너무 더운데? 이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날씨가 참 이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녁에 에어컨을 못 끄고 자는 이유가 다른 집에서 에어컨을 안 끄니까 문을 열면 그 열기가 다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더 못 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OM을 할 건데 첫 장표가 너무 시원하죠. 내년에 가는 장소가 산토리니 그리스 산토리니고 그 옆에가 이제 12월 달에 가나요 우리? 2월 달에 가는구나. 2월 달에 가는 삿포로예요. 저는 아메 사업을 여기 계시면 오니까 구미 오니까 대구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제 파트너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3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회춘하는 것 같은 거야. 다들 너무 젊어졌고 어려졌고. 그 사실 저희 저번 주에 만났을 때 뭐랬냐면 3년 만에 만나서 마스크를 빼니까 다들 늙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건강 관리를 잘했는지 다들 어려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면 더 좋겠죠.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인지 아메 비즈니스는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요새는 삽습하기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의 툴을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메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회사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메 컨셉을 확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방에서도 사업을 해봤고 서울 쪽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지방분보다 서울분들이 위기를 감지했을 때 더 액티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지방에는 아직까지 치즈 107만 원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 가면 좀 좋은 치즈케이크 살려면 7, 8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치즈케이크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라는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애를 쓰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현시점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인천 난리 났죠. 지금 앞쪽에 좀 힘든 얘기를 좀 할 건데 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인천이 자기 집값에 전세 자금 전세가 집값이 10억이면 전세가 9,604 그 9억 6천이라는 소리예요. 96.4%가 이제 집값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서울 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현실 점검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갖고 오는 편이었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되고 불과 몇 년 만에 카센터가 61%가 다 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급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고 엔진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직면돼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10명 중에 7명이 일을 하고 싶다는 정말 일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 안 하실 수면 안 하면 좋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놀고 먹으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놀고 먹나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놀고 먹어도 될 인생이면 땡큐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무 덕분에 정말 효녀 노릇하면서 정말 멋진 며느리 노릇하면서 부모님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꿈도 꾸지만 어떤 분들은 꿈도 안 꾸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 병원비만큼은 되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딸이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36에 아메를 시작할 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꿈들이 있겠지만 저의 꿈은 그거였어요. 자식 된 노릇하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한테도 맨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20살 될 때까지 먹여 살려줬으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20년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인생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부모님한테는 20년 동안 밥은 얻어먹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밥 세끼 해드리는 자식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삽을 얘기해요. 아메삽을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받은 걸 그만큼 더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3, 4, 5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100만 원 소득도 못 벌어요. 돈, 인력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죠. 리스크 짊어졌죠. 그런데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니까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닥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닥치면 되지 않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빨리 하는 이유는 앞부분 빨리 넘기려고 부정적인 얘기라서. 사실 제가 못 먹고 살까 봐 아메삽을 하진 않았거든요. 못 먹고 살까 봐 아메삽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아메를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메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 눈 뜨고 봐도 긍정적인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면 긍정적인 일 하나는 뭐냐면 아메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저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100명이 음식점을 낼 때 142명이 망한대요. 어, 그런데 자영업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아메삽을 하자고 하면 그게 기회가 아니래요. 왜 기회가 아니니까 힘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 힘들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애를 써야 되거든요. 저도 아메삽 쉽게 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하면서 어떨 때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다 얻은 것 같아요. 건강도 챙겼지, 관계도 챙겼지, 거기다가 내 일도 있지, 자산도 만들었지. 와, 잃은 것 같았지만 다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분이 병원에 많이 가요. 아파서 가기도 하고, 이뻐지려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파서도 안 가지, 이뻐지려고도 안 가도 되지. 너무 감사한 거죠. 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강의 듣고 내가 애쓰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게 된 거예요. 거기다 16년 동안 좀 더 아이크림 열심히 발랐고요. 16년 동안 조금 더 영양크림 열심히 발랐어요. 그랬더니 나이 50 훌쩍 넘어가니까 남들 병원 갈 때 병원 안 가도 그냥 볼만한 사람이 된 거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16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나쁜 음식, 좋은 음식 얘기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알아서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얼마나 많은 편의점 음식을 먹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누굴 따라가 놓고 가서 편의점을 처음 가봤다라는 거죠. 편의점 음식을 안 먹어봐 놓으니까 편의점 음식에 커피가 파는지도 몰랐고 그 음식을 사면서 약간 너무 신기하니까 옆에서 같이 있던 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가르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삶이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얻은 게 많아요. 사업을 해서 꼭 네트워크가 커지고 돈을 벌고 삶을 누리고 이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어떤 음식이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보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늙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죠. 요즘 보험 아시죠? 요즘 아이들 태어나는 애들 보험이 140만 개라면서 120만 개에서 140으로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저희 60대에서 은퇴해서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60에 돌아가신 분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요새는 80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90대에서 안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몸은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살아요. 여기 혹시 오래 살면 좋으실 분? 난 한 12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준비가 돼야지 120까지 살죠. 누군가는 나를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암의 삶을 16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오래 사는 건 저한테 기회이길 바란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저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가서 얘기하면 나 싫어. 나 오래 사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 오래 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오래 사는 게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데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재앙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료는 저는 매번 갖고 다녀요. 왜 매번 갖고 다니냐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선생님이 되면 인생이 보장이 될 것 같고 공무원이 되면 안정할 것 같고 법조계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의사가 되면 안전할 것 같고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선생님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16년 동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16년 암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엑스트라 잡을 2개 갖고 있고 혈청을 판대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청을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미국의 선생님입니다라고 나눈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과 함께 얘기할 건데 AI 가정교사 온다 해가지고 이게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딱 했어요. 2년 안에 AI가 수학도 가르칠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직업들은 미안한데 너희들 다 집에 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완전 가르치는 그쪽에 갖고 있는 듀오링고 같은 거 있죠. 이런 회사의 주식들이 급락을 한 거죠. 왜요? 앞으로는 가르치는 일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누가 할 건데? 그거는 AI가 할 거라는 거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뭐가 됐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사회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잘한다 그러고 너는 멋진 아이라고 얘기해서 사회를 좋아해서 사회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챗 GPT 나왔을 때 안 떨렸어요? 저희는 챗 GPT가 나왔을 때 참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암에 안 하신 분들도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가 되거나 내가 변호사가 되거나 애널리스트가 되거나 내가 언론인이 되거나 그러면서 인생을 바꿔나갔어요. 그게 기회였거든요. 이 말은 기회가 사라진다예요. 블루칼라는 연봉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 원래 기회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사 시키고 변호사 시키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책 장사는 아닌데 제가 이 책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 책을 샀었거든요. 6월 달에 나왔어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샀고 바로 우리 파트너들한테 다 읽으라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읽었어요. 읽고 굉장히 많은 우리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 책 안에는 5월 달에 얘기가 나와요. 올해 5월 달 얘기가. 올해 5월 달에 구글에 내공학자, 가장 유명한 내공학자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자기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5월 달에 내용이. 굉장히 핫한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 이 연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좋은 건 다행인 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펜하이머 누군지 알죠? 독일 분이지만 핵을 연구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원폭을 터뜨려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일지 몰랐던 사람. 아마 영화도 아마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그분 얘기를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노벨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줄 알았을까요?
그냥 광산에서 광부들이 좀 일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샘 올드만도 자기가 챗 GPT 회사를 오픈 저기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랑 합작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합작해서 만들다가 4년 만에 앨런 머스크는 무서워서 나왔어요. 도망쳐 나온 거죠. 사람한테 가장 큰 일을 만들어낼 거야. 이거는 재앙이야. 이러면서 도망 나오고, 근데 샘 올드만은 또 다른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가기도 하고 미래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꺼내냐면 AI가 거짓말도 하고요. AI가 나의 선택을 컨트롤하고요. AI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AI 덕분에 내가 서야 할 장소. 그래서 AI로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제가 뭐가 무서웠냐면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그 누구죠? 이지성 작가님의 그 에이트란 책에 보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나와요. 인구의 99.997%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천민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가. 뜬금없이 그 얘기가 막 나오니까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진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다 가난해져? 막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이 책을 딱 보는데 다 가난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챗 GPT를 만들어낸 오픈 AI를 만들어낸 이 샘 올드만도 사람들이 다 가난해질 거니까 기본 수당을 줘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까 말했던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위기를 느끼는데 아닌 업종들은 내 업종은 아니야. 내 업종이 아닌 업종은요. 원래 힘들었어요. 원래 힘들었고요. 거기다 더하기 또 힘들어진 거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사리조차 없어진다라는 건데 괜찮냐는 거죠. 아메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고 나한테 어떤 기회가 있고 내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열심히 해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근이 막힌 사람. 그럼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또 애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체력을 증진해 놓으라는 거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땅이 갈라져요. 케냐에 가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대륙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왔거든요. 땅이 갈라지는데 그때 누가 갈라진 땅에 살아남냐면 멀리 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평소 때 땅이 갈라지지 않을 때 멀리 뛰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땅이 갈라질 때는 정말 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도전해보고 많이 애써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할까 뭐 할까가 아니라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아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메이라고 해서 이름에서 아메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서점 가서 얼마 하지도 않아요. 얼마 하지? 책 얼마 모르겠다. 책장산 아니니까 가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 얼마인가 하여튼 해요. 얼마 안 해. 얼마 안 하는데 정말 핫한 이슈를 다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요새 신문에 연일 나와요. 신문에 저희는 4대 일간지를 읽고 파트너들은 스크랩을 계속 하거든요. 연일 계속 샘 올드만의 얘기 나오거나 샘 올드만이 갖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나오거나 이 사람이 만들어낸 코인에 대해서 나온다거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읽고 신문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나는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장은 남자만 돼야 돼요? 오늘 저희 신랑 생일이거든요. 이병선이도 생일인데 강의가 잡혀 있더라고. 내가 어떡하나 했더니 오늘 점심 때 제 파트너가 콩국을 해가지고요. 이제 콩국 아시는 분이 콩국을 줬다고 주더라고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다 이제 냉장고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무가시를 사놨더니 저희 신랑이 저녁에 보니까 생일날 미역국 대신에 콩국을 먹었더라고. 이만큼 중요한 건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설마 그걸 다 먹었나 싶어요. 지금 궁금해. 그러니까 파트너분들이 딱 보더니 스폰서님 이 그릇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묻는데 우리 집에 큰 그릇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릇. 아마 이병설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먹고 아마 배 아플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신랑이랑 만난 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31년 정도 됐어요. 어, 한결같이 참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괜찮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경제력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다 힘들어지고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18만 원 못 내서 아들 수술시키지 말. 18만 원 그 입장료에 18만 원을 내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당뇨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그 컬럼을 읽었거든요. 오늘 아까 홈미팅 할 때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18만 원을 내고 나면 먹고 살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18만 원 그 응급실 비용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가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가정 힘 파워를 갖고 있는 게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노릇을 제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16년 동안 아메 사업을 했던 거예요. 왜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아요. 힘든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는데 더 힘든 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 병원비 못 내고 부모님 병원비 못 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전 더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비고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16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인간다워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더 아파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면 딱 끊어서, 이거 나쁜 놈, 착한 놈, 막 이렇게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것만큼 성장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옹졸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힘이 드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신랑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러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신랑한테 5년만 참아줘. 이랬더니 저희 신랑이 5년 동안 날짜를 세는 거예요. 뭐, 아니, 저는 그냥 한 소리였어요. 그냥, 다들 5년 만에 다이아몬드 간다 하길래 내가 5년만 기다려줘. 내가 5년 뒤에는 당신한테 돈 걱정 시키지 않을게. 이랬는데 우리 신랑이 어느 날 내가 PT 때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이 원영아 힘들면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저희 신랑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도 느리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 신랑이 자기가 가겠다 소리를 딱 듣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아내를 진짜 진심으로 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며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데이. 여러분 애인 만나면 디데이 그런 거 하죠. 저는 저희 신랑은 저를 만난 디데이를 한 번도 세는 거 못 봤어요. 뭐 결혼한 지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지 100일 우리는 100일 잔치, 1000일 잔치 뭐 이런 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약혼식 뭐 뭐지? 저희 신랑은 그 흔한 뭐죠? 그거?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그 흔한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에 며칠 했다 뭐 이러면서 며칠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춤추게 한 그러니까 돌고래도 칭찬해 춤추잖아요. 우리 신랑은 사육사 같고 나는 돌고래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집 보고 있을 건데 배부르게 보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든든한 와이프가 돼줄게 이러면서 저희 신랑 회사를 나와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되게 즐겁게 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회사 갈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발걸음이 가볍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고 저녁에 올 때도 너무 재밌게 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50 넘은 남자가 회사를 저렇게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 안 되죠, 우리. 그쵸? 거의 안 돼요. 누가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어디에서 돈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일하지 않는 이상. 저는 나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안 하고 싶다.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곰곰이 고민도 많이 하고요.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그랬죠. 제 꿈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저도 저희 신랑이 미울 때가 왜 없겠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이병설이가 완벽해서 제가 이병설이들 안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는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관계를 잘하려고 애쓰고 넘어가주고 또 다독거리고 이렇게 넘어가주는 게 맞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나도 실수하고 그도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가주는 거죠. 한 번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한 번 더 웃어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신랑이 저를 볼 때마다 웃어줘요. 아니 막 웃고 들어와요. 저희 앞에 저희 딸 두 딸이 있는데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작은 애가 이제 큰 애가 이태리 여행 가가지고 얼마 전에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으면 싸우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신랑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아빠 하고 안으려면요. 엄마 먼저 안아줘야 된다고 엄마한테 막 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있잖아요. 아빠는요 나한테 뽀뽀하는 지가 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엄마한테만 뽀뽀를 하고 자기한테 뽀뽀를 안 해주냐 그러고 아침에 나갈 때 나한테 뽀뽀하고 나가는데 자기들은 쳐다도 안 보고 나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빠는 빨래 세탁기를 집어넣고 나가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좋은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있죠. 다른 남자가 옆에 있어도요 싸울걸요. 다른 남자가 옆에 있거나 다른 여자가 옆에 있어도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저는요 사이좋게 지내자. 원영아 헤어질 거야? 안 하지? 그렇지.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전 맨날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내 주위에 보니까 나이 드니까 다 헤어져서 딴 데 살더라. 집 하나 더 얻어서 딴 데 가고 돈이 좀 많으니까 집을 꼭 얻더라고요. 돈이 좀 많으니까 별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 있고 남편은 거기 가 있고 와이프는 여기 와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좋아지려는 건 근육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육하고 똑같이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 매번 관계가 좋을 수는 없지만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관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앞에 있는데 얘들아 소녀야 야망을 가져라 뭐 성공은 실패 뭐 어머니다 뭐 막 아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하는 부모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걸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잘 안 되지만 한 번 더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전들 매번 일어나서 발딱 일어나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5시 기차 타고 오겠어요. 전들 매번 그러고 싶겠어요. 저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하기 싫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내일은 안 하고 싶어. 내일 안 갈 거야. 말은 이렇게 해요. 하지만 해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게 능력이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힘들지 않길 바라지는 않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보고요, 건물지을 안 하잖아요. 저보고 물류창고 가지라 소리 안 하고요. 저보고 업결잘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정말 감사해요. 저보고 재고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 거 하라는 소리 안 하고요. 신제품을 개발하라 하지도 않고요. 완전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큰 이 사업을 하면서 애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씩 하나씩 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저께 큰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요번에 이태리를 놀러 갔다 왔거든요. 친구가 이태리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태리를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 엄마 있잖아요. 꿈이 하나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꿈? 이러니까 엄마랑 한 달 동안 이번에 폰디라는 이태리 폰디라는 마을을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폰디에 뭘 먹어야 되고 어디 에스프레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느 집이 크루아상이 진짜 맛있대요. 맛집이 있대요. 크루아상 맛집이. 그래서 아침에 거기 가서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에스프레소에 그 피카오 프레톤가 피카오 프레톤가 하여튼 뭐 넣는 게 있대요. 그걸 꼭 넣어야 된대요. 그걸 넣어서 먹는 방법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엄마랑 한 달 동안 유럽의 그 폰디 마을에 살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멋진 꿈이다라고 돌아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승현아, 엄마는 20살 때 한 번도 꺼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했던 꿈이야. 한 달 살기는커녕 내가 유럽을 한번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너는 이렇게 꿈을 꾸는구나.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꿈꾼 사람이 이루어요. 꿈 안 꾸요. 뭐 이렇게 되겠나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넓이뛰기를 뛰고 싶은 사람이 뛰지 않겠어요. 석가래 높은 층에 뛰어오르고 싶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유 뭐 되겠어? 이런 사람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암이 하신 분도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재활을 하니까 우리 형부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처제, 처제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 병원 굶어 죽는다 이러면서 저보고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자전거 매일매일 타고요. 그리고 하루에 운동을 1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하고요.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애 피로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기차에서 딱 내릴 때마다 뭐 발을 못 디뎌서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무에 누가 손을 안 잡아줘도 기차에서 내리고 또 AP 계단을 올라오고 또 안 아픈 척 하면서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진짜 안 아픈 척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다리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뛰기도 해요. 아, 이게 내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죠. 우리 이렇대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더디지만 믿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저는 이게 진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거. 저는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찾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서 그 일을 원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진짜지 않겠어요? 진짜 어른이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어른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게 어른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은 다 어른이 되어줘. 아이를 먹여 살리고 또 그 아이한테 기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요즘은 어른이 아닌 어른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어른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웃긴 건 제가요. 이 자료를 많이 보여준 이유가 이게 저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돼요. 저희 집에서 3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동안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침에 인문학 강의를 다녔어요. 아침 6시에. 집에서 4시 20분에 나가야 돼요.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막 준비. 그래서 화장은요, 20분 만에 모든 걸 끝내.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는데, 그래서 그 어떨 땐 루즈를 잘못, 어떨 때는 밑에만 칠하기도 하고, 한쪽만 화장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이에요.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하면 지각이에요. 막히거든요. 1시간 50분 전에 출발해도 지각이에요. 너무 신기한 건 4시 20분에 나가면 지각이 아니에요. 4시 30분 나가면요. 그냥 지각이에요. 제가 3년 반 동안 얼리버드 상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3년 반 동안 100명이 강의를 듣는데 5등 안에 들어서 항상 그 상을 받은 거죠. 그 책을 받았어요. 책값이 없어서 일찍 간 게 아니고요. 이왕 갔는데 난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16년 전에 저한테도 이랬었어요. 아메이가. 저는 16년 전에 괜찮았었어요. 먹고 살기 괜찮았고요. 저희 신랑도 괜찮았고 저도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그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이지 않을까? 이거는요.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몇 시에 출발하고 이거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해요. 따라 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16년이 지나와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출발한 게 잘했구나라는 걸 지나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의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또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하고 조금 더 애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결과를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철칙처럼 믿어요. 어디 가면 일찍 가요. 무조건 일찍 가고 좀 더 애쓰고 그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가면 뭐해요? 일찍 가면요 책도 볼 수 있고요, 상도 받고요, 또 거기 성공한 CEO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문에서만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쌓인 책이 쌓여 어쨌든 돌아가면서 제가 저자가 되게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씩 사서 오늘은 일찍 가서 그분이랑 대화를 해야지 하고 갖고 가서 사인 받고 얘기하고 그래서 참 많은 사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메 사업을 하니까요. 이게 1ml 1ml란다. 죄송해요. 이렇게 보드판 있죠. 1m짜리 보드판. 그거 들고요.
이렇게 섬주를 꿈꿨던 김대리라는 분. 그래서 아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사무실 직원은 필요 없어요. 월 300만 원 버는 사업자가 되다 해가지고 경단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있죠.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아메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월 300만 원이 웃겼어요. 월 300만 원 벌으려고 저보고 아메 하라 했으면 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월 300만 원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면 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00만 원이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철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제 주위에 어, 월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월 1억 버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산에서 매달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000만 원을 만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다 얘기해요.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산에서 1,000만 원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월 300만 원은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로요. 월 300만 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월 3천만 원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그 돈을 만들 수 있게끔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메는요. 굉장히 은퇴자에게 맞춤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메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딸 두 딸이 이제 미국을 다시 가려면 짐을 싸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줘야 되는데 영양제도 담고 뭐 챙길 거 화장품하고 막 담았거든요. 제가 많이 샀어요. 분명히 영양제도 엄청 샀고 얘네들 보낼 거라고 화장품도 진짜 박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제 다 가방에 담는데 아니 두 녀석 딱 담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바디키만 샀지 애들 먹은 카르틴이라든가 뭐 이런 영양제를 하나도 안 산 거예요.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야? 생필품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다가 애들이 많이 먹어요. 저 애들이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고 또 왜 그렇게 많이 발라요? 거기다 신제품 나오는 화장품 왜 그렇게 사고 싶어 해요? 엄마 저 루즈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애들을 데리고 AP에 데리고 가서 애들을 골라봐 내가 사줄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골랐는데 잘 몰랐어요. 이거 얼마인지. 근데 각자 고르니까 10만 원 훌쩍훌쩍 다 넘어가는 거 각자. 근데 어쩌다 보니까 10만 원씩 다 넘는 선물을 해준 거죠. 근데 내가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계속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메사업은 내가 지출한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성공하신 분들은 어머 좋겠다 매출을 떠서 이렇게 생각할걸요. 저는 매출을 띄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얘네들이 또 중요한 건 제품을 써보더니 마음에 드니까 나 그거 사고 싶어요.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애가 이태리 갈 때도 막 사서 가지고 갔거든요. 써보면 써요. 써보면 애들이 우리 마스카라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이번에 나온 아이라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틴트 너무 사랑하는 거죠, 애들이. 그러면서 이번에 마스카라 사달라, 뭐 아이 뭐 브로우 펜슬 사달라. 제가 화장품을 사줬거든요. 사줬는데 얘가 자기는 이제 그 저기 눈썹 그리는 거 사고 싶었는데 내가 딴 걸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승현이하고 수빈이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있잖아 올 때 그 갈색깔 나는 거 그거 눈썹 눈에 그리는 거 그것도 사다 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돈을 쓰거든요. 어디에 쓰고 싶냐는 거예요. 쓰고 싶은 곳이에요, 아메이가. 아메 영양제 먹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아메 화장품 쓰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쓰죠. 아메 치약, 칫솔, 샴푸, 린스 쓰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쓴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돈이 많아서 아메 제품을 쓰시나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메 제품을 쓰시나요? 아니죠. 쓰는 게 기회가 되니까 쓰다 보니까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제품을 쓰면서 돈도 들어오고요. 그 제품을 쓰면서 몸도 건강해지고요.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운동을 안 해서 시간이 없는 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든가. 운동을 안 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시간을 만들어내게 되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있잖아요. 바빠서 돈 벌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바빠서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바쁜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순환을 돌리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필품에는 위력이 없어요. 저기 불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비앙 아시죠? 에비앙. 오늘 아침에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데
에비앙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에비앙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건강에 해롭고 안 좋은 것들은 다 팔아치웠는데 그 까자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비스킷 이름인데 그 회사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스킷 하나가 3조 7천억 정도 하는 매출을 일으킨대요. 3조 7천억 하는 매출을 일으키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팔았대요. 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도덕적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팔고요. 그 CEO는 잘렸어요. ESG 경영 외치고 건강을 외치고 했더니 자기는 잘렸다라는 거죠. 매출을 많이 못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롱런할 걸 바랬지만 본인은 롱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 생필품은요 쓰는 사람이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파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 치약 브랜드 평판 해가지고요 7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가 아메이고요 2위가 저기 뭐지 텐티스티 이거 뭐예요? 난 모르는 사요. 난 계속 16년 동안 아메 거만 썼거든요. 3위가 센소다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메 제품이 참 탁월하게 좋은 제품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사 30년 동안 굉장히 역대 최대 매출이 기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물을 마셔 일어나면 양치하죠. 치약, 칫솔, 샴푸, 린스, 가글, 면도하죠. 세안하죠. 클렌저 쓰죠. 샴푸, 비누, 휴지, 물티슈, 생리대 쭉쭉쭉쭉 쓰죠. 스킨케어 써요. 스킨케어 얼마나 많이 써요. 여자들은 치매 안 걸리겠더라고요. 6개, 7개 막 순서 정해가지고 쓰는데 순서 안 까먹고 쓰는 거죠. 제가 살면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게 있어요. 로션보다는 스킨을 먼저 써요. 그래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틀리더라니까요. 아니 우리 신랑은 왜 자꾸 남아? 뭘 하나 안 쓰는 거죠. 계속 보면 짝짝이로 남고 막 그래요. 어떤 건 어떨 땐 이거 썼다가 어떨 땐 저거 썼다가. 여자들이 훨씬 치매에 강한 것 같아요. 화장료 여러분 얼굴에 몇 개 발라요? 화장품을 세 번 이번에 이사하면서 내가 보면서 왜 눈에 바르는 화장품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지 않던가요? 식사는요. 전 10년째 아침에 바디키를 먹어요. 저희 아이가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니 했더니 첫 번째가 아빠가 타준 바디키예요. 저희는 진짜 맛있게 타거든요. 바디키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디키에다가 식이섬유 2포 넣고요. 콜라겐 1포 넣고 그리고 그 자목 그 시네토를 1포 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틴 가득 2스푼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 넣어가지고 갈거나 얼음 넣어서 갈거나 아니면 시원물 타서 마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떨 때는 깔라만시라고 해서 그 레몬즙 있죠. 레몬즙 짜가지고 넣은 거 그거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16년 동안 아침을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그렇게 먹을 때가 많아요. 운동할 때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알아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건강해요. 이렇게 먹는 거죠. 마트 가서 어제 그저께 코스코 가서 몇 개 안 샀어요. 치즈 몇 개 사고 뭐 몇 개 사 그냥 몇 개 안 사도 4, 50만 원이에요. 진짜 몇 개 안 샀어요. 진짜 과일 2종류 사고 치즈 종류 좀 사고 근데 왜 40만 원 나왔지? 아니 하여튼 나왔어요. 그 내가 평소 때는 코스코 가면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뭘 샀는지 몰라. 별로 산 게 없어요. 치즈 종류별로 몇 개 사고 뭐 사고 나면 비싸더라고요. 돈 가치가 없어요. 수박 한 덩어리 샀고, 수박 한 덩어리 여기서 3만 얼마씩 하잖아요. 수박 한 덩어리 샀고, 체리 뭐 사면 체리도 한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메 제품 비싸요. 아메 제품 체리 2포대 농축액가 만든 게 퀸치 만원 한 통에 3만 원밖에 안 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비싸다 싸다는요 내 지식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알면 그게 안 비싸고요. 모르면 비싼 거예요. 그냥 가격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많은 제품을 내가 써요. 저희 집에 라이더 할 말 정말 많은데 저희 신랑이요. 저희 집에 자전거 하나 있었거든요. 실내 자전거. 그래서 아메 자전거 딱 나오니까 원영아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사야 될까 이러더라고. 나도 자가 사실은 자전거 사놓고 2번인가밖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옷걸이로 전락돼 있는 저 자전거를 보니까 또 사는 거든. 근데 암에서 나왔으니까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핑계를 대고 샀어요. 근데 이거 핑계가 아니라 우리 맨날 타야 되잖아요. 맨날 같이 타고 함께 타고 그 스폰서님 몇 등 했어요.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심히 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신랑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영아 저기 언제 끝나 이러는 거예요. 나 타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내 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당신 거 타 이러니까 자기 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거를 우리 집에 옛날 아버님을 알게 우리 집에 내 거 하나가 있고 옆에 땅 타삭게 작은 게 있었고 옆에 같이 나란히 놔두고 막 하면 우리 신랑이 너는 내 거순데 나는 티코 같다 이러면서 맨날 막 그랬거든요. 한참을 그러더니 저희 신랑이 자전거 하나 더 사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요 집에 있는 거는 당근에 팔고요. 자전거 자기가 팔았어요. 자기가 당근에 팔고 똑같은 거 하나 딱 둘이서 나란히 타거든요. 또 저희 신랑은 굉장히 가슴형이에요. 꼭 내가 타야 타요. 너무 신경질 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이게 연동해 놓으면 자꾸 연동이 잘못되는 거 아세요? 내가 막 돌리고 있는데 안 돌아가 딱 보면 우리 신랑이 막 올라가는 거야. 당신 발 좀 줘봐. 그러면 자기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나중에 타라고 막 이러면 잠깐 자기 기다렸다가 같이 타고 싶은 거죠. 같이 함께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야, 아내가 별거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발 마사지도요. 내가 하면 꼭 하고 싶은 거죠. 머리에 내가 뭐 쓰고 있으면 내가 쓰고 있어야 자기가 쓰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저는 이것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걸 써서 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요. 집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거든요. 너무 놀라운 건 어쨌거나 저희는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카카오 택시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가 뭐 했어요? 3천 원 주면서 어플 깔아주세요. 어플 깔아주세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내가 택시 아저씨야. 택시 기사야. 그런데 어플을 깔아달래. 3천 원을 달래. 3천 원을 받고 어플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천 원을 받고 어플을 까면서 나는 뭘 빼앗겼어요? 나의 고객 자산을 빼앗겨버린 거죠. 내가 만든 고객을 이제 카카오 택시에 갖고 있는 어플이 내 고객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열심히 운전해도요. 운전을 하지도 않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은 자동차를 정비하지도 않았고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은 카카오 택시 어플 하나가 돈을 다 가지고 가요. 왜? 그 사람은 고객을 확보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멘은요. 당신에게 누군가 핸드폰에 어플 까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객 자산을 확보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가 얘기해서 잘 설명하고 난 누군가 설득하는 거 싫어. 설득은 원래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질 게 있는 자, 가진 자, 소유한 자가 설득해서 협상해서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자들이 해내는 일이라는 거죠.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를요, 가지려고요, 16년 동안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말뚝박기를 한 거죠. 지금 누군가는 화성에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성에 땅 따먹는 거 관심 있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화성에 가서 일꾼으로는 쓰이지만 화성에 자기 땅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잘 사는 이유가 왜 빈부격차가 브라질은 엄청 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브라질은? 브라질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농노들은 계속 머슴으로 있거든요. 토지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일꾼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애쓸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땅을 다 매입해서 나눠주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주면서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노력해서 더 키우려고 노력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주셨잖아요. 그 덕에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사가 못 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돈을 못 번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냐는 거예요. 다시 그때 머슴과 지주가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요. 네트워크를 가진 자는 부자가 될 것이고 네트워크 없는 사람은 가난해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 자산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30년 지났는데 우리 집은 브라질이고 우리 집은 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은 미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요. 브라질은 안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브라질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우리 가정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회가 있는 나라, 우리 기회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엉뚱한 소리도 하고 엄한 소리도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프로슈머는 물건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프로슈머라 하는데 이제는요. 물건을 쓰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자산이 되는 방법을 어플을 깔아주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기회인지 뭔지 모르고요. 어떨 때는요. 졸리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졸아도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졸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내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이게 정확했거든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요, 집에 있으면 저희 홈미팅에 저희 아이들도 이게 방학 때니까 집에 있으면 홈미팅을 듣거든요. 늦게 나오면 방에서 늦게 나오면 제가 뭐라 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겠냐?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니까. 얘네들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신랑한테는 그래요. 애들을 이뻐만 해라. 뭐라 하지 마라. 하지만 혼은 내가 낼게. 사랑도 내가 할게. 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밥 주는 사람이 혼도 내도 혼을 내야 돼요. 밥 안 주는 사람이 혼내면 싫어하거든. 돈을 주는 사람이 혼내는 게 맞아. 돈 안 주는 사람이 혼내는 거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밥을 주더라도 주고 혼을 내는 사람도 전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잘못되면 다 제 탓이에요. 애들이 잘못되면. 애들이 잘 되면요. 제 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썼고요.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걸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메삽은요 나보고 맥도날드가 되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요 SABN의 주주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ABN을 알리고 확장시키고 이렇게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고 이걸 하라고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고요. 확장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는 돈만 벌어 가라가 아니라 단지 너는 돈만 벌고 그냥 끝내라가 아니라 너가 원한다면 너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장하고 상속할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은요. 점포, 경험, 자본, 학력, 학력요 있으면 좋죠. 책 읽는 능력 있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좋죠. 거기다가 경험 많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되지 않아요. 제 파트너 중에 돈 많으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아메삽을 안 하고 하다가 힘드니까 돌아갈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 경험의 말이야 내 경험의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경험을 강조하면서 성장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이 말이 나와요. 아메삽이 뭐냐면요. 이 책은 남의 얘기는 아닌데 참 와닿았어요. 이 샘 올드만은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특정 분야를 제시하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고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념에 따라서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게 좋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위치에 있을 테니 다음 일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일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건, 사람들은요, CEO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 자기 인생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한 번도 자기는 갑이 돼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한 번도 갑이 돼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갑이 아니라는 거죠. 갑이 된다라는 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너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시 대기한 모드로 살아야 되고요. 중요한 일만 생길 때마다 당신이 처리해야 합니다. 휴가 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것들을 처리할 만반의 정신 상태를 갖춰야 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아들여야 된대요. 여러분 영화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저커버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커버거는 파티하는 중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맹렬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보스입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도 당신이 CEO가 되고 싶은가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가요? 당신이 잘하고 싶은가요? 그럼 당신은 보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보스라고 생각하세요. 저도요, 파트너들 만나면, 내가 보스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보스일 수가 없는 거죠.
보스가 맨날 밥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인 거죠. 내 파트너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는요. 어,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까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갔던 나라예요. 갔던 장소죠. 비행기 타고 갔던 여러 개 겹치기도 하죠. 뭐 여기는 여러 번 갔죠. 뭐 그렇죠. 여기 미국에 이쪽은 뭐 여러 번 갔죠. 이렇게 갔던 나라들이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진이 같은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 원 없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엄마가 돌아가시고 물려준 거 아니죠. 엄마한테 받은 한복천이 있었는데 아니죠. 엄마한테 받은 게 아니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리가 안 된 한복천이었죠. 내가 그 한복천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세 번째 이사였어요. 저희 신랑이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원영아 그 한복천을 버리면 안 될까? 이렇게. 글쎄요. 응 이랬어요. 왜냐면 응 했어요. 그냥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이삿짐 정리하다가 탁 열었는데 진짜 비싼 한복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다시 또 쌌어요. 그 다시 또 싸가지고 숨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숨기고 싶은데 어디다 숨겨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막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빠한테 모르게 얘기하자. 그래서 숨기다가 우리 신랑이 분명히 세 봉다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머나 다섯 봉다리가 넘게 있더라고. 여섯 봉다리가 큰 게. 야 우리 집이 넓긴 넓구나. 이렇게 큰 한복천이 다 들어가는구나. 한복 재고만 몇 억이었어요. 한복 재고만 몇 억 있는 한복이었던 거예요. 주고 못 있잖아. 못이 그 안동 그 뭐죠? 돌아가실 때 입는 거 있죠? 그게 1,000만 대도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좋은 거 그죠? 그게 우리 신랑 거하고 내 거하고 다 있더라고요. 우린 죽기만 하면 돼. 내가 죽으면 입으로 또 준비해놨고 내가 정말 못 버리겠더라고요. 가치를 아니까. 우리 신랑이랑 똑같아요. 우리 신랑이 전선 못 버리는 거나 내가 한복천 못 버리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랑 알래스카 여행도 가고 뮤직 오페라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이번에 크로아티아 진짜 좋았어요. 이 옷은요 저희 애들이 어 엄마 이런 옷 입으세요 해가지고요 제가 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이런 옷 입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우리 애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사지 않았을 옷들을 사 입고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진짜 자기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요. 돌고래 애들 돌고래 못 보여줬어요. 정말 힘들게 암에서 만나고 여행 한번 못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성공했어요.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빨리 성공한 거예요. 빨리 성공해가지고요. 그 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그런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어리더 하면서 맹렬하게 운동도 하고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학교 그 킹스 이렇게 표지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엄마 언니 데리고 치앙마이도 갔다 왔어요. 우리 언니 애들 아들 둘도 군대 갔고 우리 애들 둘 다 미국에 있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와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 언니는 아빠는 내가 다 말았거든요. 5년간의 휴식을 아메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해요. 아메 아니었으면 5년 동안 이렇게 쉴 수 있었겠어요? 5년 원 없이 쉬었다. 원 없이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미팅 나오면 너무 설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쇼핑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는 어디지? 몰타네. 제가 몰타 갔다 왔거든요. 올해 초월에 공부하러 몰타 갔다가 이렇게 사진도 이쁘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진짜 아름다워.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김상건 교수님 아시죠? 김상건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음식이 예술이었는데 이 예술을 다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강의도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원형 경기장도 가보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콘서트 중에 행사를 해서 콘서트도 보고 영상이 재생이 안 되죠? 저희 아이 졸업식에도 여기 제시라고 저희 딸 여기 앉아 있거든요. 두 번째 잔에 앉아서 어, 잔이란다 칸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졸업 사진도 찍고 이렇게 미국 갔다 왔거든요.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래요. 휴가 안 가냐고. 6월 달에 갔다 왔어요. 미국에 가서 실컷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졸업식도 보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조개잡이도 하고요. 이제 조개 못 먹겠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아이 학교 다니는 워싱턴 대학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낚시 우리 신랑 원 없이 낚시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로마 노열로 갔다 왔거든. 로마 가서 피자도 원 없이 먹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게 재생이 될까요?
재생이 안 되네. Yeah, yeah. Yeah, yeah, yeah. That's the way every day goes. Every time we 놀라운 사실은 제 옛날에 그 우리 놀러 갈 때 입었던 옷들을 다 줬거든요. 그 옷을 열심히 입고. Their smile, I think they're 여러분 enjoying it. 있죠. 이 And I would 스피치는 just like to send a message to every young 저희 person 애한테 out there, whatever 시켰어요. you're pursuing in the 이거 world, whether it's 한국 tennis, 자막도 sports, 넣어줘. or anything 그랬더니 else. 우리 큰아이 You 작은 know, 애가 I was a 영어 17-year-old 자막도 넣고 dreaming 한국 that 자막도 I could 넣어가지고 win 이렇게 Wimbledon and become 만들어줬어요. number one in the world one day. As I said, I'm beyond grateful and 몇 번을 blessed to be 들었을까요, standing 이거를? here with 몇 so 번을 many 들어야 incredible achievements. 이렇게 But one thing is 자막도 for sure. 넣고 자기 걸로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자기들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막 팔더라고요.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급기야는 아빠 생일날 딱 이제 선물이라고 우리한테 다 내미는데 당근 뭐니 이러면 당근 다 그려가지고 50만 원 넘게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10,000원, 7,000원, 막 12,000원 승현아 팔지 마. 너무 비싸게 샀는 건데 20몇만 원, 30만 원짜리들을 10,000원에 팔고 지들이 막 내가 막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엄마 모르게 팔아라. 엄마 모르게 팔아라. 엄마 아니면 못 팔게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낼 건데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들키지 않는 거. 저 이거 그냥 외우거든요. 열정이란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쳐도 들키지 않는 거. 누가 저 사람 힘 빠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손을 딱 비면 빨간 피가 나와요.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화날 때 화 다 내고요. 기분 나쁜 표시 다 내고요. 웃고 싶을 때 웃고요. 인간답지 못하잖아요. 짐승도 웃고 싶을 때 웃고요. 화날 때는 으르렁거려요. 화날 때 으르렁거리는 거 참을 줄도 알고요.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고요. 인간답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와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금 더 애써가지고요. 이제 보너스 플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가족여행이 푸콕이라고 하는데 저희 파트너들은 특히나 애가 많아요. 그 부부관계가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애가 많아서 그 애들이 다 여행 갔으면 좋겠거든요. 함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꼭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